진동이 이게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현대차 캐스퍼입니다. 현대차 캐스퍼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현대가 만들지 않고 현대가 팔지도 않아요. 현대차 매장에서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현대차 캐스퍼 스튜디오 뭐 이런 곳에 와야 되는데, 테스트 거점에서 캐스퍼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정말 구매 가치가 있는 차인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아마 컬러 면에 있어서는 가장 용감하다, 가장 대담한 컬러들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동차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자동차 중에서 가장 튀는 컬러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시던지 그 생각하시는 것보다 차가 더 작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작고 좀 앙증맞으면서도 의외로 꽤 탄탄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제가 타는 컬러는 톰보이 카키라고 해서 약간 국방색하고 비슷한 컬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컬러도 아주 독특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인테리어도 지금 투톤이기도 하고요. 위는 회색, 아래쪽은 흰색. 잠깐, 아이보리 이게 떼탈 것 같은데, 이거보다 이게 떼탈 것 같은데, 이게 두 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앞쪽에는 이렇게 오렌지색 액센트가 있어서 오렌지색 액센트도 예쁘게 보이기도 하네요. 측면에 이렇게 직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 직물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직물이 아니에요. 직물 모양의 비닐입니다. 직물이 더 저렴한 소재로 생각하시겠지만 직물이 인조가죽보다 사실 원가는 더 비싸요. 이 안쪽에도 직물 느낌이 나게 하는 비닐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렴하게 만들어내고 있네요. 더 놀라운 점은 투톤 컬러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굉장히 재밌는데 이 투톤 컬러는 좀 충격이에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이쪽으로 보면 블랙 시트가 하나 있어요. 블랙 시트는 괜찮은 것 같죠? 그렇죠. 블랙 시트가 훨씬 예쁜 것 같아요. 빨강에 블랙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컬러 조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인터넷으로만 볼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보고 그냥 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 거점에 꼭 오셔서 이 컬러 조합을 한번 보셔야 돼요. 보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시트 컬러는 실제로 보는 거랑 너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저걸 보고 충격에 빠질 겁니다. 저 파란 시트를 보고 굉장한 충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컬러이기 때문에 실제로 꼭 보시길 바라겠어요. 일단 이거 칭찬합니다. 이거 칭찬해야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의 90도 열리는 거. 이렇게 열리는 거, 이것도 되게 훌륭하죠. 차에 드나들 때 조금이라도 더 공간을 여유 있게 뽑아주기 위한 그런 모습, 좋아 보입니다. 많이 열리는 거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도어에 있는 요거, 경차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도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장소를 이동해서 조금 더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특이하게 이런 걸 줬는데, 이걸 왜 준 거지? 시작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오늘 시승을 도와드릴 캐스퍼입니다. 되게 참신하네요. 네, 여러가지 기능들을 이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재밌네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 내부 코스. 제가 알맞은 답변을 찾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부 코스. 제가 알맞은...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건 이 차의 엔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엔진이 겨우 75마력, 어지간한 차, 요즘 300마력대 자동차들이 수두룩하고 어지간하면 200마력대고 그러다 보니까 야 70마력으로 차가 가?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근데 다행히 이 차는 70마력대 차는 아니고요. 이 차는 100마력짜리 터보 GDI 엔진을 갖고 있는 캐스퍼 T GDI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느낌이 생각보다 좋네요. 저기 신호대기에서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었냐면 과속 카메라가 있었는데, 과속 카메라에 어지간하면 걸리지 않는 점이 장점이네요. 5030의 나라에서는 이 정도 가속력이라면 딱지도 안 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사실 가속력은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지금 언덕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보 GDI 모델은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터보 GDI 모델이 아닌 일반 75마력짜리 모델이라면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터보 GDI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좀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가격 차이가 불과 90만원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90만원 투자는 해도 되지 않나. 무조건 터보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터보를 선택하면 연비가 조금 떨어지게 되겠죠. 연비가 조금 낮아지는 거, 그래도 일단 GDI 엔진이기도 하고, 어지간한 경우는 힘이 조금 여유로운 자동차가 실주행에서는 연비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연비 안 나오는 차, 연비가 안 나오는 차들은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 채로 더 밟게 돼요. 필요한 가속보다 더 밟게 돼서 연료를 더 많이 쓰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터보 GDI 모델을 선택하시는 게 연비면에서도 사실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아주 매끄럽습니다. 지난번에 로블록스 시승을 하면서 얼음판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 같이 부드럽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러네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노면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붕붕 떠가는 느낌입니다. 어유, 훌륭한데요. 기분 좋은 승차감을 갖고 있는데요. 경차 치고서 이렇게까지 기분 좋은 승차감을 갖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모닝도 많이 타곤 하는데 모닝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느껴지긴 하네요. 여러분들이 파워트레인에서 또 하나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4단 변속기죠. 야, 이왕 넣어줄 거면 좀 6단 넣어주거나 해줘도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근데 경차라는 것을 감안하면 4단이면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4단 변속기를 갖고 있는데요. 변속기 그러면 단수가 적으면 뭐가 문제냐? 단수가 적으면 변속할 때 변속 충격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고속주행할 때 연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는 고속주행 연비, 그러니까 시속 150km 이상으로 막 가게 되면 연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차를 타면서 시속 150km로 달릴 건 아니잖아요. 100km 그 정도라면 사실 연비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계기판이죠. 넓은 디스플레이를 붙여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 보면 계기판이 이렇게 넓어.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와,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경차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넣어준다고? 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가운데 요만큼입니다. 요 쪽창 요만큼이 디지털 디스플레이고, 요 양쪽 옆은 일단은 그냥 불이 켜지긴 해요. 켜지긴 하는데 LCD나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전자시계 같은 거 보면, 카시오 전자시계 같은 거 보면 글씨 모양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액정인데 그런 액정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구별도 잘 안 되고, 낮에 봤을 때는 감쪽 같습니다. 밤에 봤을 때는 이 가운데가 좀 회색으로 빛나면서 티가 나요. 이게 저렴한 디스플레이면서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 지난번 스타리아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다른 기본 옵션에 많이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둘 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네요. 아주 울퉁불퉁한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가도 부담이 없네요. 경차를 타시는 분들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아요. 경차들은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들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승차감이 엄청 나쁠 것이다, 뭔가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엄청 걱정들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에 대해서 부족하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포티한 자동차 아반떼엔 딱딱하게 만들면 이 차는 원래 이렇게 딱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좋게 바라볼 수 있지만, 경차가 딱딱하면 야, 이게 경차라서 이게 승차감이 이게 무슨 장난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차는 무조건 승차감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차들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우리나라가 경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실력이 세계적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M 같은 경우에도 트랙스라든지 트레일블레이저라든지 이런 소형차에 대해서 한국을 개발 거점으로 삼고 그걸 한국에서 생산해서 전 세계에 판매하게 되는 그런 배경도 있는 거죠. 한국이 워낙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가 심지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차하고 거리를 지금 측정을 해요. 작동 조건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주행 중에만 작동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10km 이하가 되면 저절로 꺼져요. 시속 20km, 30km 이상 돼야지 작동되는 그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작동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불필요하냐?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막히는 길이 시속 30km 이내로 막히는, 정말 가다서다 이것만 반복하는 막히는 길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정도, 어느 정도 간다, 조금 막히더라도 그래도 차가 간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이 기능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캐스퍼를 가지고 조금 나와 봤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국방색이다 보니까 위장되죠. 미니에도 딱 요 색깔이 있죠. 요즘 현대차가 이런 그린 색깔을 위주로 많이 끌고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린이 좀 유행하기도 하니까요. 차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요, 외관 여러 번 살펴봤지만 그래도 한번 더 보죠. 이 차는 아시겠지만 터보입니다. 터보 모델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어요. 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으면 이건 터보, 요 동그라미 없고 요 헤드라이트랑 데일라이트만 있으면 요건 그냥 논 터보, MPI 모델, 이렇게 보시면 돼요. MPI 모델은 조금 더 뭐랄까, 내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 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터보 GDI는 뭔가 좀 성능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을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럼 이 구멍은 도대체 왜 뚫려 있냐? 이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공기가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인터쿨러를 식혀준다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명분이 그렇다는 거고요. 요거 없이 그냥 그릴로 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명분상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요 안에 은색으로 세로로 되어 있는 저 부분, 저게 인터쿨러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쿨러로 바람을 밀어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구멍을 뚫어 놓은 거고요. 사실은 디자인적인 거예요. 왜냐면 이쪽은 구멍이 뚫려 있지만 여기는 인터쿨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터보에 꼭 이게 있었어야 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재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터보 GDI 엔진이 여기 이렇게 아주 앙증맞게 정말 귀여운 카파 엔진이 여기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럼 MPI는 왜 MPI고 터보는 왜 GDI냐? 난 GDI 싫은데,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터보랑 GDI는 워낙 궁합이 잘 맞아요. 터보라는 게 공기를 더 많이 밀어넣는 거잖아요. 더 많이 밀어넣다 보면 축비가 갑자기 높아져서 경우에 따라서 노킹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 GDI는 공기를 먼저 압축하고 거기다 연료를 쏘는 거기 때문에 압축을 어느 정도 해도 되고 공기를 많이 밀어넣어도 노킹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연료를 넣기 때문에 공기를 압축하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PV는 NRT에서 온도가 높아졌을 때 차가운 연료를 분사함으로써 식혀주는 효과도 있어서 터보와 GDI는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터보 GDI 엔진들이 출력이 그만큼 잘 나오고 노킹도 없고 내구성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터보 GDI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게 경차 맞구나 라는 느낌이 꽤 듭니다. 이 배터리가 지금 한 뼘이야. 배터리가 한 뼘 45A짜리 배터리입니다. 이런 거 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AGM 배터리 같은 건 기대도 안 했지만 정말 놀랍게 작은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시동이 걸렸다 꺼졌다 하는 ISG 같은 게 없기 때문에 AGM 배터리가 아닌 작은 배터리를 사용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그리고 또 뒤에 있는 하이드로백이라고 하는 브레이크 배력 장치의 크기가 엄청 큽니다. 경차가 간혹 브레이크가 밀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브레이크가 밀린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그런 하이드로백을 넣어 놓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터보 차저가 뒤쪽에 저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일단 구조 자체는 뭐 나무랄 바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빈 공간은 꽤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꽉 채우기도 좀 애매한 그런 공간이기도 하네요. 이건 좀 특이하긴 하네요. 서스펜션 마운트에다가 이렇게 고무를 한번 덧댔는데요. 서스펜션 마운트를 그냥 그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고무를 덧대서 마운트를 처리한 것도 특이하네요. 한 번 체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건가요?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나사 하나로 쪼였거든요. 하나로 쪼이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 생산 단가를 낮추면서도 뭐 승차감을 좋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인가? 뭐 이렇게 생각되네요. 어쨌든 굉장히 새로운 구조긴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레이더가 있는데요, 이쪽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아니면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크루즈 컨트롤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정해놓으면 앞차가 가는 속도에 맞춰서 크루즈를 해주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긴급 제동에서도 훨씬 더 성능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죠. 아주 좋은 기능이지만 완전 정지됐다가 다시 출발하는 경우, 이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km 이상으로 계속 슬슬슬 가면 계속 따라갈 수 있지만 10km 이하로 완전히 서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죠. 자, 그리고 깜빡이와 헤드램프가 이렇게까지 헷갈리는 차는 사실 흔치 않죠. 이쪽이 깜빡이고요, 이쪽이 헤드램프입니다. DRL이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이것도 굉장히 미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피아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미니랑 피아트가 서로 닮았다는 것은 사실 그게 그냥 유행하는 거지 어떤 특정 차를 베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닌가? 경차라면 막연히 좀 연약할 것 같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데, 그런데 이 차는 그렇지 않고 강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검정색 스트라이프를 굉장히 강하게 써서 단순한 경차가 아니라 튼튼한 경차, 단단한 경차라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자아내고 있네요. 측면부를 보면 요게 약간 올라가고 요게 약간 낮은 거, 왜 그랬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귀엽게 보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르니까 약간 어긋나 보이는 거, 악동 같은 이미지를 더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남들처럼 평평하게 평범하게 가지 않을 거다, 나는 좀 특별하게 어긋나게 살 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뒤쪽에 도어 손잡이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도어 손잡이를 글쎄, 일단 도어 손잡이 이 소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보세요, 이 소재의 도어를 만졌을 때는 이게 고급이고 저급이고 간에 그냥 평범한 손잡이잖아요. 괜찮네,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걸 만졌을 때는 차가 굉장히 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열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이걸 느낄 거 아니야, 요 감촉이랑 요 소재를.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었다? 조금은 더 좋은 소재를 썼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루프렉도 당연히 옵션인데 이 루프렉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톨보이 느낌이 잘 나고 SUV 느낌이 잘 나서 옵션으로 선택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연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요, 경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비가 12.3이에요 그러니까 아반떼 연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경차고 1000cc인데
하는데 연비가 이 정도면 그냥 아반떼 사지 뭐 이런 생각 아니에요. 경차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경차 혜택을 대체 왜? 자, 휠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타이어 키너지 G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느낌이에요. 어떤 점이 인상적이냐면 정말 조용하고 정말 컴포트합니다. 타이어가 편평비가 굉장히 큰 타이어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20545 R17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좋은 승차감과 정숙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적절한 타이어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행 성능에 있어서 뭐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뒷모습을 보면요, 뒷모습은 묘하게,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묘하게 이렇게 현대 엠블럼이 안쪽으로 숨어 있어요. 유리창 안쪽으로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쁜 부분이기도 하죠. 캐스퍼 엠블럼이 이렇게 안쪽에 흑강 렌치 같은 걸로 조여야 될 것 같이 생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 더 소재가 고급감이 더 더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고급감이 아쉽죠. 깜빡이는 이렇게 아래쪽에 들어오고요. 브레이크는 여기 들어오는데 브레이크 들어오는 걸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가 이렇게 위쪽에 들어오는데 이게 묘하긴 하죠. 뚝 끊어진 것 같잖아요. 보통은 여기에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의 SUV인데 스포일러 같은 게 없고 그냥 뚝 끊어지니까 이게 좀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스포일러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디서 봐도 이건 최신 자동차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우리나라 차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느낌의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 이거 굉장히 묘합니다. 왜 묘하냐면 이게 요 정도 높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만큼 깊어요. 거의 팔꿈치까지 들어가. 어쨌든 이렇게 턱이 있으면 깊이 집어넣었을 때 조금 이렇게 숙여야 될 것 같고요. 약간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짐 꺼내고 할 때 최대한 차에 붙어서 짐을 꺼내시길 바라겠어요. 대신에 이렇게 깊이감이 있으면 이게 어디 굴러다닌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모닝이나 이런 차들 타보면 여기 이렇게 앉아서 뚜껑을 닫을 수 있어요. 한번 살살 닫아볼까요? 되네요. 이게 이렇게 깊이감이 있어요. 넓네. 트렁크 공간.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이런 식으로 타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뒷좌석을 이런 식으로 폴딩, 또 뒤로 더 리클라이닝. 이 정도는 기대 안 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이렇게 된다고? 작은 공간에서 뭔가 마술을 부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을 젖히고도 슬라이딩해서 짐을 더 실을 수도 있어요. 여행용 캐리어 같은 거를 위로 막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딩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잠깐, 왜 이렇게 뒤로 넘어가지? 천장도 지금 아주 독특해요. 독특한 문양이 있어서 이걸 하운드 투스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코트라든지 이런 것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름인데, 하운드 투스 패턴을 여기다 붙여놓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혹시 아세요? 매지가이가 돼. 나 매지가이가 돼서 정신이 없어. 나만 그래? 여기 매지가이 같은 걸로 이렇게 캐스퍼 이렇게 딱 써놨으면 되게 좋았을 뻔했다. 트렁크를 닫았는데도 머리가 전혀 닿지 않습니다. 뒤로도 안 닿고 앞으로도 안 닿고 너무 섰네, 조금만 기울이고 싶어 라고 하면 옆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어디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딩을 해서 머리가 닿느냐? 닿지 않아요. 닿지 않도록 위를 이렇게 잘 펴놨습니다. 이게 경차 타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닝도 안 닿습니다. 경차는 딱 앉아서 뒤에 앉아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머리가 닿나 요거부터 보기 때문에 경차 중에서 머리가 닿는 차가 있으면 그게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차는 무조건 머리가 안 닿는 거예요. 지금 뒤에 앉았을 때 느낌, SUV에 탔다는 느낌이 살짝 들고요. 그리고 경차에 탔다는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이 폭은 경차 같은데 이 느낌은 SUV 같아. 그래서 굉장히 이질적이고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어요. 생소한 자동차에 탔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뒤에 앉았을 때 이 차가 굉장히 젊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지퍼가 굉장히 젊다는 느낌을 또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 지퍼가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배치가 잘 돼서 아주 예쁘게 보이기도 합니다. 뒷좌석 공간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시트의 넓이가 굉장히 넓다는 점이에요. 경차인데 시트가 넓다니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실 텐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5인승이 아니라 4인승이기 때문이죠. 뒷좌석을 3개를 억지로 꾸역꾸역 넣느니 그냥 2개만 넣자 라고 해서 각각의 공간으로 따지면 이 경차 시트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수석에 사람이 타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조수석을 앞으로 접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수납 공간, 요거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다가 수납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 만약에 뭘 넣으면 어떻게 꺼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수납하기에 그렇게 적절한 형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구멍은 요거는 아마도 나중에 추후에 뭐 컵홀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끼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뭐 특별하게 여기다가 뭘 얹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운전석도 시트가 폴딩이 되는데요. 시트 폴딩을 위해서는 이 헤드레스트를 먼저 빼야 됩니다. 뒤에서는 헤드레스트를 빼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운전석 시트를 이렇게 폴딩할 수 있고요. 폴딩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뭐 사람들마다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렇게 다리를 뻗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즐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 이렇게 오붓한 시간을 갖는다거나 뭐 누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 이러면 되게 좋잖아요. 어휴, 편해. 여기 수납 공간이 있으면 폴딩이 잘 안 될 것이다, 풀플랫이 잘 안 될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게 없으면 오히려 풀플랫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있어야 높이가 그나마 좀 비슷해져요. 뭐 이렇게 모든 게 힘들지?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평탄화에 가깝게 되겠죠. 매트리스 같은 걸 깔게 되면 조금 제대로 된 평탄을 만들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아이고, 도대체 허리야. 여기서 차박은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걸 그렇게 권장드리고 싶진 않네요. 이 차가 그러면 나도 누울 수 있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차에 그러면 실내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 경차지만 실내장 2m 10이에요 키가 2m가 넘는 사람, 아마 하승진 씨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승진 씨가 아닌 이상 여기서 차박을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좌석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의 특징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공간 활용성이에요. 자, 그러면 공간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느냐, 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공간은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둘 간의 사이죠. 예를 들어서 연인이 이 차를 같이 탄다, 뭐 부부가 같이 탄다라고 했을 때 요 둘 사이에 뭔가 넘지 못할 벽 같은 게 있는 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여기 뭐 터널, 센터 터널 있어, 막 후륜구동이야, 여기 막 이만큼의 벽이 있어, 그러면 사실 좀 그렇죠. 넘지 못할 벽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맞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 차는 넘지 못할 벽이 없어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요 사이가 그냥 일자예요. 벤치 시트야. 이렇게 편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을 정말 내 방처럼 창의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공간이에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냥 이렇게 넘나들기 너무 쉬운 그런 운전석 쪽을 바짝 붙이고 조수석에서 타도 그렇게 부담감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중간에 턱이 없는 게 편리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는 지금 4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4가지 컬러 중에서 이게 투톤인데 좀 이상하고, 이것도 투톤인데 조금 어색하고, 직물과 가죽, 이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이게 제가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냥 이걸 원톤으로 해주면 안 되나? 캐스퍼는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트라든지 직물 느낌이 나게 하는 이런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그리고 이 컬러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패션 아이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컬러가 여기에 나오는 램프 컬러하고 지금 매치되거든요. 야, 이런 거 굉장히 멋지지 않나? 굉장히 참신하고, 테두리 색깔 봐라. 와, 이런데 액센트를 티도 안 나게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재밌는 부분이에요. 자, 경차다 보니까 공간이 좁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사실 경차인데 공간이 넓으면 이상하지. 그 좁은 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그냥 좁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아기자기하고 다재다능하게 느껴질까, 뭔가 참신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올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차는 그런 것에 충실한 차인 것 같습니다. 앞좌석 공간에서 머리가 닿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핸들이랑 이런 것들을 딱 잡아봤을 때 저렴한 자동차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투스포크인데 투스포크를 그냥 투스포크에서 끝이 아니라 뒤에 구멍을 살짝 뚫어놔서 좀 참신한 느낌이 드는, 원가 절감을 한 게 아니라 좀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그런 투스포크 핸들을 갖고 있습니다. 혼 커버에 H자가 없는 거는 왜 자꾸 현대 엠블럼을 빼죠? 여기서 자동차 브랜드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정말 강력하게 느끼게 되는데, 아이오닉에 이어서 또 두 번째로 뺀 차가 됐는데 뭐라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현대 엠블럼이 아니더라도 어떤 현대적인 그 무엇을 좀 통일성 있게 좀 넣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현대 엠블럼을 박으면 없는 게 나아. 역시 K경차. 열선 시트는 좌우에 있는데 통풍 시트는 운전석만 있어. 오빠만 시원하게 가기야? 이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진동이
경차를 처음 타신 분들은 이 진동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차 진동인데요, 이게 3기통 엔진이라면 이 경차 진동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문짝이 열려 있으면 문짝이 이렇게 떨리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게 경차입니다. 경차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차에 있을 때만 그러냐, 주행할 때는 안 그러냐? 네, 그러면 괜찮은 거죠. 지금 모닝이나 레이나 2차나 스파크나 다 정차에 있을 때 진동이 꽤 심하고 엉덩이로 느껴져요. 근데 정작 주행할 때는 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시내 막히는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직업인 경우는 사실 경차보다는 조금 더 큰 차를 사시는 게 좀 더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고, 가까운 거리, 그렇게 막히지 않는 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경차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경차의 올바른 사용 방법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다 경차를 만족할 수는 없어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도 괜찮은지를 여러분들 직접 차에 와서 시승해 보고 그러고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닝이 좋아, 캐스퍼가 좋아? 오늘은 캐스퍼요. 야, 역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간만에 한번 볼까요? 미세먼지 얼마나 나오는지. 바깥의 미세먼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바깥의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 5, 4. 제가 미세먼지를 하도 얘기를 해서 현대차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필터를 좋은 걸 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차에도 그렇게 좋은 걸 껴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세먼지 필터가 앙증맞아 정말 작은 미세먼지 필터가 달려 있는데요, 두원 공조의 미세먼지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제품만 갖고서는 지금 성능이 어떤지를 확인할 길은 없는데요, 일단 콤비 필터로 들어있고 이 경차임을 감안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 써서 만든 필터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습니다. 서스펜션이 막 물렁물렁한 게 아니거든요. 물렁물렁한 서스펜션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느낌을 자아내는지 모르겠어요. 꽤 단단한 서스펜션인데 노면의 잔충격을 잘 극복해주고 있거든요. 네,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라고도 하죠. 한번 작동시켜 보면요, 70, 80 이런 식으로 올려보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최신 자동차들은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이렇게 그대로 오른쪽에 크루즈가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크루즈 당연히 잘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LFA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경차인데 LFA가 된다고? 차선을 이탈을 방지하는 게 아니에요. 차선 중앙 유지를 하고 있어요. 중앙 유지는 차로를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위험할 때 한 번씩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핸들을 내가 잡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되게 차를 운전해 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역시 이번에도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된다는 표시가 너무 작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안 보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될 때 작동된다는 느낌을 조금 더 확실하게 줄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 소리라도 나와야 돼요. 별의별 걸 다 소리로 얘기해 주잖아요. 하이패스를 넣어주세요, 뭐 등등등 온갖 걸 다 넣어주는데 LFA 같은 거,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거 이런 거 작동되면 작동 소리를 내줘야죠.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는 게 뭐 어려워요. 제동, 가속, 브레이크, 핸들까지 돌려준다는데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안 넣어준다는 건 좀 이상하죠. 자, 어쨌든 지금 앞차를 따라서 가는 기능 제대로 되고 있고요. LFA는 기존에 있었던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도 조금 아쉽긴 하죠. 지금 앞차가 섰어요. 섭니다. 앞차 섭니다. 앞차가 완전히 서죠. 섭니다. 해제됐어요. 키로 이하로 내려갔을 때 해제되기 때문에 이게 충돌이 돼버린다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해제되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조금 아쉬운 거고, 있는 건 진짜 고마운 거죠. 긴급제동과 어댑티브 크루즈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가 갖고 있는 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지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긴급제동을 하기 때문에 이 긴급제동의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게 특이하냐면 이렇게 큰 선바이저 보셨어요? 좀 웃기죠? 쿵 소리 안 나게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약간 시트 형상은 조금 허리 아플 수 있는 형상이긴 한 것 같아요. 패션 시트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패션 시트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디자인적인 것에 조금 더 강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차가 자꾸 오프로드 비슷한 데를 가고 있어요. 타이어는 진짜 좋은 것 같네요. 그 파토를 좀 전에 지나갔는데 파토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부드럽게 지나간 걸 볼 수 있어요. 진동 면에서는 사실 공회전 때 진동은 꽤 심한 편인데 주행을 일단 시작하고 나면 진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경차인 걸 감안하고 탄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반떼와 이 둘의 가격이 같을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아반떼 경차의 인기가
계속될 수 있으려면 경차 혜택이 굉장히 커야 될 텐데 최근 들어서 경차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제 경차 혜택이 얼마 남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경차가 앞으로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경차를 추천해야 될 만한 이유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자,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품질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실사용에 큰 지장이 없는 그런 모습이네요. 후방 카메라의 해상도가 나쁘다고는 생각 못했는데 후방 카메라의 해상도를 나쁜 걸 껴줄 수가 있죠. 네, 지금까지 현대 캐스퍼 액티브 모델을 시승해 봤는데요. 터보 GDI 모델답게 달리는 모습에서는 거의 부족함이 없이 정말 충분한 출력을 보여줬고요. 실내 공간이라든지 거주성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재다능한 기능들 모두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자동차였지만 아쉬운 점은 물론 있었는데요. 경차라는 것이 주는 그 한계, 그 진동, 그런 소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차의 가격대인데요. 이 차의 가격대가 가장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기능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간성이나 실용성이나 LFA라든지 여러가지 기능들을 더하고 나면 가격이 1,800만 원을 우습게 넘어가 버리는데, 기아 모닝, 레이, 스파크, 쉐보레 트랙스, 르노 삼성 QM3, 아반떼, 베뉴, 이런 차들이 경쟁 상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을 주고서 경차를 선택하는 게 옳은 선택인가 의문점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경차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 취등록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렴해지고,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 경차라는 것의 장점은 무시할 수 없을 걸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작지만 큰 차를 만들기 위한 이 연구원들의 노력들이 정말 눈물겹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 모델이구나. 아까 우리가 좋다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 시트를 앞으로 폴딩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기본 깡통에는 시트를 앞으로 폴딩 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차박 아니면 넓은 공간을 활용한다 라고 하면 최소 1,500만 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 캐스퍼의 그 장점들을 다 활용하겠다면 최소 1,5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